그래서 이 책이 나온 거군요. 예. 대한민국 부동산 10년은 예. 미래가치에 주목하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게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좀 방향성으로 가자는 그런 제안을 해주신 거네요. 맞습니다. 예. 2주택자가 최고의 투자고 다주택자라 해서 그렇게 차별화돼서 질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네.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주면 된다. 나름대로 민간 임대주택자의 공급처 아니겠습니까? 다주택자가. 예.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정상적인 세금을 뭐 낸다든가. 그러면 일단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미래가치가 확실히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충분히 뭐 많이 있죠. 지금 뭐 한참 시장에 지금 회자되고 있는 용산 같은 경우 네네. 용산 뭐 정비창에 지금 8,000세대가 입주한다. 네. 이것도 어마어마한 하나의 그 파급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대략 그 국제업무지구가 한 15만 평 정도 되는데 네네. 사실 종전에도 최초 계획 당시에도 제 기억에 한 6,500세대 정도가 아파트가 입주할 거로 이렇게 그렇죠. 계획이 됐었어요. 복합시설일 테니까 뭐 상업, 오피스 뭐 다 들어오고 호텔, 뭐 주거 다 들어왔었죠. 마이스까지 다 들어오는 건데. 네. 그때 이제 물론 이제 서부 이촌동 사람들을 포함한 개념이었지만 어찌 됐건 이 6,500세대가 제가 예상한 당초 그 계획에는 고급 주택 위주로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게 또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고급 주택 위주로 들어오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간단하게 8,000세대가 중소형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네. 그리고 차지하는 그 전체 면적에서의 활용 면적도 뭐 대략 한 30% 정도의 부지를 쓴다. 네네. 그럼 여전히 70%는 건재한 사항이 되고 네. 이 8,000가구가 들어온다는 것은 예를 들면 30%가 임대 아파트, 뭐 2,400가구가 임대 아파트고 5,600가구가 공공 분양이든 일반 분양이다, 민간 분양. 이러면 5,600가구는 그야말로 이 도심 핵심 노른자에 등장하는 거의 로또 분양 성격을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강남권에도 그런 큰 규모 없고 뭐 강남, 서초, 용산에서는 유일하게 거의 대단지겠죠. 맞습니다. 뭐 이미 그 지역에 이제 그 바로 옆에 뭐 바로 인근에 이제 같은 유형의 비슷한 재개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제 신계 대림이죠. 대림 아파트. 그런 걸 이제 비유를 하게 되면 이만한 노른자리가 없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는 자리고 큰 틀에서 보면 중대형 대신 중소형이 나타났다는 뜻은 기존에 있는 그 공원 주변에 중대형 아파트들이 있어요. 공원 조망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그 고급 아파트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단지의 그 가치는 오히려 희소성이 부각이 되면서 그러네. 오히려 강조를 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체크를 해준 거잖아요. 그럼요. 체크하러 딱 왔는데 갔더니 대형이 없어 봤더니 대형을 들어봤더니 기존에 고급 주상복합이 있어. 고급 주상복 있고 바로 앞에 공원이 있어서 여기야말로 이제 공원이 조성되면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8,000가가 들어온다는 의미는 나머지 70% 부지에 대해서도 이제 개발 마스터 플랜 이미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보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17년도에 그 싱가포르 선언했다가 그냥 갑자기 그냥 역풍 맞아가지고 그 여름에 이제 밀어놓은 거죠. 이걸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고 이 8,000가구를 계기로 코레일과 협의해서 자연스럽게 이 부지 매각에 나선다.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그때 당시 최초 계획 당시 국제업무지구는 대략 5조 원 정도의 삼성물산에 매각을 한 부지인데 그렇죠. 물방울 모양 150층짜리 딱 들어가고 그러겠었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제가 토지 매각가를 환산해 보니까 그때보다 한 2배 정도를 봐줄 수 있을 거로 추정이 돼요. 10조. 그렇습니다. 그러면 GBC랑 똑같네요 이제. GBC 가격과 똑같죠.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옆에 용산구청 옆에 있는 유엔사 부지 매각이 있어요. 맞아요. 그 이제 1조 550억 에 그 11건설 산 건데 그 땅값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니까 대략 10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워낙 크니까. 그렇습니다. 또 더 노른자이고 완전 평지에다가 뭐 진짜 뭐 거의 완벽한 입지 아닌가. 그래서 이 나머지 그 30% 부지가 아파트로 간다 하더라도 70%가 본격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 국제무지구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무지구가 그 말씀하셨던 아까 그런 시설 외에 아직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시설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뭐예요? 종합병원이 들어갑니다. 맞아. 용산구에요. 순천향 병원 그 빼고는 없어요. 병원이 아예 없어요. 그렇죠. 아주 노른자의 병원이기 때문에 그 병원이 들어간다는 뜻은 상당히 의미가 커요. 당연히 큰 종합병원이겠죠? 전국구 병원이 되는 거예요. 전국구 병원. 그렇죠. KTX, GTX 향후에 타고 와서 대전에서 익산이 됐던 뭐 대구가 됐던 부산이 됐던
그러네요. KTX 시간만은 서울에 있는 서울역에도 없고. KTX에 딱 그러네요. 내려서 진료받고 당일 진료 당일 귀환이 되는 거예요. 네. 당일 귀환이 딱 되는 아주 전국 네트워크를 가진 최고의 병원이 탄생한다. 야, 이거 종합병원들에서도 이게 눈독이 엄청 들겠네요. 아, 지금 이미 한번 어떤 모 병원에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예.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뭐 아산이든 삼성이든 대한민국 대표 병원도 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대표 병원이 예. 뭐 한 4개 정도 예. 있는데 예. 야, 이제 기존에 뭐 그러네요. 없는 병원들은 예. 한번 찾으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자, 그래서 그렇게 국제업무지가 구성이 되면 네. 그 다음 이제 용산에서의 음. 탄력은 이제 용산 공원 개발이에요. 그렇죠. 용산 공원은 이제 27년까지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 1조 2천억을 들여서 음. 정부의 예산을 들여서 이제 자연공원으로 조성한다.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 말씀드렸던 국제문제가 이렇게 발전할 경우 그다음이 이제 용산 공원 개발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자연적으로 주변에 네. 아까 유엔사 부지가 됐던 밑에 있는 이제 수송부 부지. 수송부 부지 요것도 예. 이제 매각이 돼야 되는 그렇죠. 사항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 네. 남쪽에는 이제 이제 동부 이촌동의 재건축 단지들이 있죠. 한강 맨션부터 거기도 뭐 환상적이죠, 뭐. 한강 맨션부터 뭐 삼익 예. 왕궁, 예. 반도 예. 그다음에 제가 이 책에도 굉장히 강조해 놓은 단지가 이 신동 아파트가 있어요. 신동 아파트, 서빙고동. 예. 그렇습니다. 예. 최고의 아파트죠. 이 남쪽을 쭉 연결하는 이 아파트촌들이 나타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재개발 예. 뉴타운 지역에서 최고의 입지로 꼽히는 이제 한남 뉴타운이 예. 황제죠. 예. 그 동쪽을 차지하고 있겠죠. 예. 그래서 5, 4, 2, 3까지. 예. 그래서 음. 공원을 주변으로 네. 서쪽에는 국제업무지구가 발전을 하고 네. 남쪽에는 이제 재건축 단지 중심의 네. 이런 그 배산 임수 형태, 네. 남산을 배산으로 하고 한강을 임수로 하는 전형적인 이 정남향의 아파트들이 네. 이제 시작을 한다. 네. 그리고 동쪽에는 유엔사 부지, 수송사 부지, 수송부 부지. 예. 그다음에 이제 한남 뉴타운이 네. 대략해서 계산하면 한 17,000가구 정도가 17,000가구. 야. 그 유엔사 뒤쪽으로 한남 뉴타운까지 그러네요. 들어옵니다. 예, 용산은 진짜 완전 천지개벽이네 그러면. 천지개벽, 상전벽해 수준이다라는 걸 네. 여기서 그래서 용산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예. 이 공원이 90만 평으로 조성이 돼요. 그렇죠. 90만 평이라는 규모는 우리가 어디로 인식하면 되냐면 네. 일단 국제적으로는 뉴욕의 센트럴 파크가 야, 그렇죠. 예. 103만 평이에요. 그렇죠. 100만 평, 103만 평. 야. 거기에 이제 거의 육박하는 면적이고 네. 우리나라에서 공원 대 공원으로 비교하면 네. 올림픽 공원이 네. 한국체육대학 합쳐서 이게 거의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그렇죠. 그렇죠. 거의 이제 직사각형 형태인데 여기가 정확하게 한 50만 평 정도 돼요. 그럼 거의 2배. 거의 야, 2배 올림픽 가깝죠. 공원도 너무 멋있는데. 엄청 크죠. 이거 한 예. 바퀴 돌려면 1시간 반 이상 그렇죠. 그렇죠. 걸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보다 정확하게 비교를 하려면 여의도에 예. 여의도가 이 윤중로라는 이 뚝방으로다가 그렇죠, 그렇죠. 돼 있고 그 국회의사당 그렇죠. 주변으로 해서. 예. 우리가 이제 벚꽃길 있지 않습니까? 벚꽃길, 예. 윤중로. 윤중로 안쪽 면적이 한 88만 평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의도의 그 윤중로 안쪽 면적과 거의 약간 큰 정도니까 예. 거의 흡사한 면적이 공원이다로 생각하시면 금방 그 크기를 이해하실 거예요. 예. 근데 여기는 또 한강이 있잖아요. 또 여긴 또. 다 거기 넘는. 그래서 이제 예. 우리가 한강을 조망할 거냐, 예. 공원을 볼 거냐에 예. 선택을 할 수 있는 아파트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강 조망의 가치는 기존의 예. 나름대로는 60~70%의 사람이 한강을 선호하는 예. 무조건 한강이다라는 예. 한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는 건 뭐 몇 억의 그런 프리미엄 차이가 그렇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같은 단지 내에서도. 같은 단지에서도 예. 최소 뭐 3, 4억, 5, 6억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나 한강 조망이 최선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공원이 조망이 된다는 가치는 요즘 또 녹지 공간 너무 좋아하셔갖고 코로나 이후로 또 야, 예, 공원 안에도 이제 호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용산공원 안에 호수가 조성이 되는데 이 호수만 크기만 해도 제가 목축 눈으로 봤을 때 대략 한 4, 5만 평 정도의 90만 평이니까 그렇죠. 4, 5만 평 정도 호수 만들어도 되잖아요. 네. 충분히 뭐 들어갈 만하죠. 거기 이미 좀 자연 하천들도 있고 되게 네. 수공간 꾸밀 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중앙박물관 뒤쪽으로 예. 호수 자리가 이미 딱 그 자리가 딱 맞는 자리예요. 예, 그래서 맞아요. 골프장 있고. 거기가 예. 그 이제 호수로 수변 공원으로 조성이 될 예. 경우 네. 그것을 조망하는 가치도 한강 조망의 이상의 가치를 가져요. 그렇죠. 그건 또 다른 조망이죠. 또 저기 남산까지 쫙 보이는 거잖아요. 멋있게. 딱 보일 뿐만 아니라 이제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색깔이 그렇죠. 달라지니까. 색깔이 다르죠. 예.
봄에 꽃 피고 여름에 실록, 가을에 단풍 지고 예. 겨울에 눈 내리면 예. 이 환상적인 이 조망. 예. 그리고 이제 공원은 조망도 조망이지만 사실은 그 사용 가치. 그렇죠. 이걸 한 바퀴 돌고 오면 네. 절반 돌고 오면 1시간 반, 크게 돌고 오면 2시간 반짜리 코스가 나오니까 이 도심 한가운데 그렇죠. 그만한 녹색 프리미엄이 없다. 없죠. 엄천에서. 예. 그래서 그걸 이 책에 네. 용산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 10년 후에 아, 이제 그걸 여기 써놓은 겁니다. 2부에 있네요. 예, 용산 예. 공원의 비전 머물러야 되는. 야, 이게 진짜 직접 저자한테 직접 들으니까 예. 저 책을 읽었는데 예. 이게 또 감동이 배가가 되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에 예. 머물러야 되는 이유를 예. 이제 나름대로의 논리로 네. 기술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좀 이렇게 10년 후 미래 가치가 좀 달라지는 주목해야 될 아파트들, 아니, 지역들에 네. 대해서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이다. 맞습니다. 책을 꼭 봐야 되겠네요. 그럼 1부부터 조금씩 한번 좀 구체적으로 네, 한번 네, 얘기를 좀 네, 나눠볼까 네. 합니다. 너무 얘기가 푹 빠져서 너무 네, 재밌게 잘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1부는 책에 대한 전반전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2부는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심 가질 얘기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1부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제 부동산 비례가치라고 하셨는데 제가 두 네. 번째 파트를 보니까 예. 아파트 공급은 계속되어야 된다 이런 파트가 있어요. 네. 근데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뭐 이렇게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하셨다가 네.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또 공급 문제가 또 나왔잖아요. 작년에 네. 또 수도권 30만 호 추가, 올해 또 7만 호 서울 공급한다고 하는 것들. 결국은 네. 이제 그런 계란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집이 부족한가요? 우선 네. 사람들이 아파트 하면 네. 지금 선호도가 너무 높고 그렇죠. 아파트가 높죠. 아파트가. 왜 이렇게 높을까? 음.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제가 네.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 네. 한번 이제 풀어서 써놨는데요. 네네. 서울을 한번 살펴보면 네. 예를 들면 서울에 음. 집이 100개가 있다고 가정하면 주택 그렇죠. 유형이죠. 그렇죠. 집의 유형에는 이제 아파트가 있고 연립 다세대가 있고 단독 주택이 있고 뭐 일종의 이제 비주거용 주택이 있어요. 뭐 상가 주택 같은 경우. 그렇죠. 뭐 이런 이제 원룸도 비율들이 있고 뭐 예,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비율대로 유형별로 나눠보게 되면 음. 서울의 주택에서 차지하는 아파트의 비율은 58%, 2018년 기준입니다. 58%. 예. 네. 그다음에 연립 다세대가 30% 정도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단독 주택이 11%, 기타가 1%예요. 네. 자, 이렇게 보면 아파트가 58%, 60%가 채 안 되는 상황이죠. 네. 연립 다세대가 30%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비춰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집이 100개인데 58개밖에 없구나. 이 얘기는 전국 평균을 보면 전국은 61.4%예요. 아, 전국 평균이 높네요. 서울보다 또. 야. 전국보다도 작고 심지어 경기도는 네. 68%가 넘어요. 야, 이것도 신도시가 많아서인지 또 그렇죠. 그렇구나. 신도시에 다 아파트 위주로 개발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서울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는 어마어마하게 넓고 그 산악 지역도 많고 사실은. 네. 그런데 10%나 작다. 네. 얘기는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서울의 물리적으로 아파트 공급량이 너무 일단 작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국 평균에도 미달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파트는 살고 네. 싶은데. 네. 자, 그럼 이제 서울 사람 100명을 붙들고 물어봅니다. 아파트에 살고 싶으세요? 연립 다세대, 단독 주택에 어떻게 살기를 희망하십니까? 물어보면 네. 답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무조건 뭐 아파트죠, 뭐. 거의 예. 90%, 87% 정도가 아파트에 살기를 희망합니다. 그 아파트 이외에는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지금 설령 아까 30%인 연립 다세대 살더라도 내 예. 미래의 희망은 그렇죠. 아파트에 살고 싶다. 맞죠. 예. 그러면 희망 수요가 거주 수요가 한 90% 정도를 차지하는데 네. 아파트의 실제 물량은 60%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희망 수요 대비 아파트가 지금 한 30%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 아파트는 상품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죠. 투자성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더군다나 이 환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언제든지 팔려고 나서면 네. 약간만 뭐 금액을 낮추면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거의 현금이나 마찬가지 이런 네네. 가치를 가지고 있다. 네. 연립 다세대 단독 팔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차원에서 아파트가 가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선호도가 높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의 주택 중에 대략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지금 45%를 넘습니다. 네네.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되냐면 네. 아파트도 결국은 절반 가까이가 노후됐다는 뜻이 되니까 이제 새 아파트가 나타나면 나는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예요. 네네. 자연적으로 수요가 아파트, 새 아파트로 연결이 돼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새 아파트가 지금 이 순간 상당한 집중력을 발휘하고 하는 이유가 그렇고 네.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돼서 새 아파트로 바뀌는 순간 네. 이 새 아파트가 아무리 변두리에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전용 8호제곱미터 기준으로 네. 이미 다 10억을 넘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은 지금 다 10억이네요. 다 변두리를 다 예. 통틀어서 지금 어디를 뭐, 가든 그렇죠. 노원구도 10억, 금천구도 10억 그러네요 지금. 관악구 최근에 나타난 뭐 예. 서울대 입구 주변에도 거의 뭐 이미 12억, 13억 가지고 예. 거기도 이미 그런 새 네. 아파트는 극과 극의 차이죠. 일반 네네. 아파트 네네. 7, 8억 하는데 50%가 비싸요. 50%가. 뭐 용인, 수원도 12억, 13억 하는데요. 뭐. 이제 뭐 자 그래서 예. 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 이런 거를 이제 두루 감안하면 네. 아파트 공급은 계속돼야 된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수도권 30만 호 공급이 나서면서 이 물량 이렇게 많은 물량을 또 공급하느냐 이고 일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저렇게 많이 공급하면 가격이 또 떨어진다. 네. 물량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그리고 또 있어서 남는 주택들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네. 것들죠. 네. 미분양이 생기지 않을 것이냐 뭐 이런 것들도 네, 있고. 그런 데 그렇죠. 공급 일종의 과잉에 대한 우려를 과잉 하세요. 그렇죠. 과잉에 대한 우려를 하세요. 네. 근데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반대로 네. 걱정을 합니다. 저 물량 가지고 과연 충당이 될 것이냐. 너무 진짜요? 부족하다. 너무 부족하다. 앞으로 더 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 라는 논리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네네. 지금 이 순간 지금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네. 우하향 지금 급감하는 상태에 예. 놓여 있는데 서울 도심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재개발은 이게 물리적인 시간이 아직 많이 필요해요. 그쵸. 여러 가지 뭐 사업 진행이 빨리빨리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 아파트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네. 이 새 아파트도 입주할 때까지는 약간 또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죠? 사업 뭐 지구 지정해서 또 건설하는 기간이 또 3년 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뭐 하면 27년 전후에 입주가 될 거로 예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때까지는 서울에서 이 나오는 물량은 이제 거의 극히 제한적이에요. 지금 서울에서 분양하는데 올해 7월까지 분양하는 재건축 아파트 중에서 초과익 환수제 일종의 이제 면제 대상. 네. 이들이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한 4만 가구 정도에 이르는데 네. 이들이 분양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 아파트들은 거의 재건축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를테면 뭐 대치 쌍용, 잠실 5단지 이런 대표적으로 그 다음 주자들, 네. 그 다음 단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서울에서 추가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가 되고 물론 이제 재개발도 가죠. 재개발도 가지만 그것 또한 이제 시간이 걸린다.